자, 여러분의 고양이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셨나요? 요즘엔 보호자분들이요, 고양이의 건강을 더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고양이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의료비의 지출 역시 늘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고양이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은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험의 가입률이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요 굉장히 낮은 1.7% 정도로요, 굉장히 미미한 편이긴 하지만은요, 조만간 우리도요 굉장히 높은 비율로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펫보험이란 어떤 것이고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와 고양이 보험의 선택 시 주의사항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이나 메리츠, 현대해상, KB금융 등 10개 회사에서 운영 중인 펫보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보험은요, 우리 고양이들의 의료비용, 정확히는 통원치료비, 수술비, 입원 비용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사람의 의료보험과는 약간은 다르고요, 자기 부담률이 있는 실손보험과는 조금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요,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요, 1년 혹은 3년이나 5년마다 고양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이 되며 갱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갱신 기간이 긴 보험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사실상 유리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험 가입 시에는요, 가입 전까지 고양이 양육 목적이나 질병의 상태, 복용하는 의약품, 양육 장소와 양육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대충 두루뭉실하게 알리거나요, 고지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보험비용을 청구받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요, 특약으로 묶여있는 질병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요, 필요하다면요, 특약도 꼼꼼히 가입하셔야 합니다. 특히 입원이나 수술과 관련된 특약과 치과 질환과 관련된 특약은요, 함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정말 보험이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다섯 번째로요, 발치, 스케일링, 미용 목적 수술이나요, 중성화 관련 비용은요, 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발치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만약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면요, 반드시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평균적인 보험 상품의 경우는요,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입하게 되고요, 이때는요, 매달 평균 47,000원 정도의 보험 비용을 내게 됩니다. 이때 보장해주는 범위는요, 평균적으로 입원비 하루 15만원 한도, 통원치료비 하루 15만원 한도, 수술비 하루 200만원 한도로요, 연간 한도액은요 500만원입니다. 즉, 이 한도 비용 내에서요, 자기 부담 비율 2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입원, 수술, 치료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이런 형식인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요, 대부분의 수술이나 치료를 잘 보장하는 것 같지만은요, 보장하지 않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꼭 해야 하는 것이요, 통원의료 비용과 입원 의료 비용입니다. 수술은 200만원까지 보장이 되더라도요, 만약 통원의료 비용만 가입했다면요, 입원 중 수술한 경우는요, 수술 비용도 입원 비용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통원의료비와 입원 의료비는요, 각각 별개의 의료 서비스로 규정짓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술적 처치가 입원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반드시 입원 치료 비용도 같이 가입을 하셔야 실제 수술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요, 실제 수술 후에 보험금 지급이 안 돼요, 분쟁에 들어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통원 치료의 보장 범위는요, 15만원이기 때문에 발작이나 경련 등으로 하루 동안에 MRI 검사나 혈액 검사 비용으로 만약 15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여도 수술적 처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은요,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15만원 정도가 한계입니다. 또한 수술의 범위도요, 치료 목적으로 수술적 절제, 절단을 통한 수술 방법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종양을 제거하는 크라이오를 통한 수술이나 레이저 수술 같은 최신의 수술 기법을 통한 수술은요, 해당이 안 됩니다. 특히 고양이에서 진료 비용이 많이 나오는 항목인 발치는요,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특약으로 치과 질환이나 구강 질환을 가입했다고 해도요, 발치나 스케일링은요,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여러분이 보험을 잘 알아보고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보험으로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격 없는 수의사로부터 받은 의료행위나 가입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 또는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질환 역시 보장을 안 하며, 만약 해당 유전 질환이요, 보험 가입 기간 중에 최초로 발견된 경우라면요, 해당 보험 기간 내에서만 보장을 해주고요, 이후 갱신을 안 해주거나 갱신 시에는요,
해당 질병을 보험 면책으로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기간이 긴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예방접종이나 구충 혹은 정기 건강검진 같은 예방적 진료나 검사 비용 역시 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요, 중성화술이나 임신 출산에 따른 비용, 스케일링이나 발치 비용, 그리고 미용 목적의 수술 비용 역시요 보장해주지 않으며, 특히 의료 목적의 상담 비용이나 훈련 비용 혹은 산책에 대한 비용 역시 보장해주지 않는 것도 꼭 확인 후 가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만약 보험을 드신다면 최대한 특약까지 꼼꼼하게 확인 후 가입하시고요. 최대한 갱신 기간이 긴 것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